가냐면 전세권 등기를 하고 퇴거했는데 왜 전세금을 떼게 됐나, 이 부분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런 사례를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생겼냐, 경매투자의 정석에 251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전세권 등기, 이게 제가 이제 오래전에 가련동에 있는 이 원룸을 30개짜리를 낙찰받은 그 주택이거든요. 여기에서 10개의 구분호수 임차인들이 모두 1순위로 대항력이 있고, 이소령 역시 마찬가지다. 이대령이 이제 임대인이 전체 구분호수로 선순위로 입주하고 후순위로 공동저작권 6억을 설정했다. 그러니 이소령은 경매로 매각되어도 1순위로 배당받고 미배당이 생겨도 낙찰자가 인수하고 손해가 없었다. 그런데 자녀가 문제로 이사를 가게 돼서 후순위 공동채권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전세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서 손해를 보게 된 사례인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 왜 1순위로 전세권 등기를 하고 퇴거했는데 왜 손해를 보게 되는가, 이 부분은 이제 보면 전세권 등기했는데 퇴거했는데 왜 손해를 보게 되는가, 이 부분은 이런 얘기죠.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왜 손해를 보게 되는가. 전세권이 등기가 만능이 아니에요. 만능이 아니죠. 여러분, 요 내용은 꼭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삶의 여러분이 전세보조금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보면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았을 때도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심하고 낙찰받아도 되는 거죠.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왜 전세보증금을 손해를 보게 되는가.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이 다세대 주택이 구분가 호수가 101호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들어가지고 이게 뭐 이제 502호까지, 그러니까 101호, 102호, 501호, 502호 해가지고 10개의 구분호수가 있는 겁니다. 10개의 구분호수, 즉 다세대 주택이 10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의 임차인들이 전부, 이 사람이 임대 사업을 하냐고 다 임대차 났습니다. 10명이 다 선수로 다 대항력이 있죠. 다 10명이다. 대항력권을 전입신고도 하고 다 확정일자도 다 갖췄습니다. 10명이다. 다. 그리고 나서 후순위로 10개의 구분호수 전체를 공동 저당권을 새마을 근거에서 대출받아가지고 공동저당권 설정했죠. 이 사람들은 경매 절차가 들어가도 다 배당 요구해서 뭐 미배당금 생 낙찰자가 인수하고 아니면 대항 요구 주사해서 손해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직장 문제 때문에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이사를 갈게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밖에 안 지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임대차 기간이라고 해서 기각된 거죠. 물론 이렇게 일시적인 뭐 적이라든가 또는 병가라든가 또는 직장 이런 것 때문에 의해서 하면, 그 법조문에 의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를 할 수도 있었을 때 그런 조합까지 하지 않고 그냥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가 거부됐죠. 여러분이 보면 여기서 임차권 등기랑 임대차 등기,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등기된 임차권. 이 등기된 임차권은 임차권 등기는
주택임대차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특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거죠.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때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임대인이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임대차 등기는 반드시 임대인, 요거는 민법 제 621조에 의한 겁니다. 621조에 의한. 요거는 입주하기 전에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임대인이 동의해서 임대차 등기라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지나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거와 같이 할 수 있는 게 전세권 등기가 있죠. 전세권 등기도 입주하기 전에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세권 설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를 할 때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내라고 해서 이제 그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임대인 동의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거죠. 언제냐면 공동주도 설정이 되고 나가지고 이후에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 공동저작권자의 경매에 들어가니까 301호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손해를 안 봤죠. 근데 이 사람은 대항력 어떻게 했냐? 이 전에 주택임대차법에서 대항력권을 갖춘 건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전세권 등기 날짜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말소기준 걸 이유이니까 이 전세권은 소멸되고 이 사람은 전세보증을 1억 8천을 손해보게 된 거죠. 1억 8천을 2천만 원 배당받고. 근데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 임대차 계약 기간 내라 거부가 됐다고 하면 전세권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선택하면 되죠. 임대차 등기. 이 임대차 등기를 모르는 법무사가 요. 변호사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임대차 등기 같은 경우는 채권이죠. 그래도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제 미배당임 낙찰자가 인수하는. 그리고 이 당시에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민법 제 621조에 의한 그 임대차 등기를 하면 등기를 했다면 이 사람의 대항력은 이때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최초의 대항력권을 갖춘 이때부터 소급해서 적용이 된다. 그리고 대항력만 생기는 게 아니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승계되는 거. 이게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잖아요. 300km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왜 전세권을 해가지고 전세권 등기했는데 이 과거에 그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선순위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왜 소멸시키느냐는 얘기지. 바보같이. 이 사람이 행정고시에서 지금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내가 왜 행정고시까지 패스한 사람이 이걸 몰랐냐 했더니 행정고시 시험에는 이런 게 안 나온대요. 시험이 안 나와도 그렇지 그 정도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주면서 많이 했는데 참 해주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여기서 이렇게 주입법과 대항력권을 갖췄는데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게 소멸됐는데 그리고 무슨 전세권 설정했지만 이미 공동저작권자가 채권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이 배당받고도 2천만 원 밖에 배당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원래 이 사람도 똑똑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려고 여러분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 하는 건 알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도. 그래도 행정고시 패스하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임대차 등기를 모르고 전세권 설정했죠.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를 거부한 거예요. 법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전세권밖에 모르는 거죠. 이걸 하면 전세권 등기보다 비용도 적게 들어요. 그리고 임대인이 좋아하죠. 임차권이잖아 이게. 전세권 등기하면 부담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을 때는 계약 기간이 중에는 민법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를 임대인이 동의 얻어서 해라. 입주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 기간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말고 전세권자 설정하면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나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 계약 해지 사유는 뭐냐? 경매나 공매가
근데 아파트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임대인이 계약이 그 임차인이 동의 없이 그 임차주택을 파는 경우는 임대인이 배신적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해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매나 공매에 대해도 임대인이 배신적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해지 해권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 중이라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계약 해지를 주장해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없고 임대차 등기를 하거나 전세권 등기하는데 이걸 하지 말라. 이걸 해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도 참 임대차 등기와 임차권 등기는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권 등기보다는 임차권 등기나 임대차 등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순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임대차 등기나 임차권 등기하기 전에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춰 가지고 대항 요건 우선 면책을 발생하면 그 소급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런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면. 그러나 임대차 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최초의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춰놓은 그 대항 요건 우선 면책 그대로 존속이 되니까 여러분은 전세권을 그렇게 선호하면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고 하면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 그리고 이걸 잘 모른다. 법무사는 잘 몰라요. 그러면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보면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아니면 서울중앙 등기국에 콜센터가 있거든요. 전화해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등기관이 자세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혹시 법무사분들이 지금 민법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를 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서울중앙 등기국이나 지방 등기국에 그 콜센터에 전화해서 등기관을 좀 바꿔달라 가지고 내가 민법 622 김노희 교수가 얘기하기로는 임차권 등기 말고 임대차 등기가 있다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있다고 하죠. 그럼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를 하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 물론 여러분이 네이버에 창에서 그냥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만 쳐도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등기관한테 꼭 상의하셔서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하는 거를 갖다가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권리를 무조건 인정이 받는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전세권 등기를 1순위로 한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를 놓던가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나는 아파트에 1순위로 전세권이 돼 있으니까 내가 전액 배당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뭐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하죠. 그때 그 순간만 기분이 좋죠. 나중에 배당기의 현장에 딱 가면 정말로 현실입니다. 배당금이 없어요. 저 5억짜리 전세권 설정한 사람이 서울의 여기 이수교철에 보면 동부 세트럴 아파트가 있거든요. 1순위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5억입니다. 5억. 그 사람이 배당금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 아파트 소유자가 그 법인이었거든요. 그 법인이 이제 법인세라든가 부가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5억짜리 확정일자보다도 선수료가 돼가지고 그 전세권자가 그냥 배당 요구하지 않고 대항력만 주장했으면 그냥 낙찰자가 5억을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손에 하나도 안 봐요. 그 뭐 또 거기서 또 이제 또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얘기 듣고 또 배당 요구해서 1순위 배당만이 걱정하지 말고 배당 요구하라 이게 하니까 또 배당 요구를 또 했다는만요. 그래서 5억을 그냥 날렸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도와줘요? 끝난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5억이라는 돈은 천천히 또 벌시면 되죠. 아직까지 젊으시니까. 예, 또 제가 또 잘못한 나쁜 마음을 먹고 또 마포대교에 올라가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이렇게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전세권 같은 경우는 대수준 배당 요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이 선수리 전세권이라도 주택임대차법에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갖췄다 그러면 뭐 배당 요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등기만 했다면 배당 요구하면 안 됩니다. 주택 일부에 설정된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같이 이 건물에만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법에서 전입신고도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요건하고 이 확정일자 같이 가졌다면 두 개의 다각 권리를 보호를 받기 때문에 배당 요구해도 괜찮죠. 그러나 이렇게 아파트 전세권이라고 그러면 아파트와 같이 집합건물 전세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99.9%가 1순위로 1등으로 배당을 받죠. 그러나 항상 뭐냐면 0.1%가 부족한 거죠. 제가 보면은 99.99 그러면 0.01%죠. 1000개 건에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있고 나서 경매가 들어갔는데 이 조세 채권은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면요 채권 신고하도록 반드시 법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채권 신고를 어떻게 하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그 시군 읍면장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죠. 당해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기밖에 교부 청구할 거 있으면 교부 청구하라, 압류하지 않아도. 또 지방 세무서에는 그 당해세라든가 또는 이제 그 교부 청구할 세금 있으면 청구하라고 주소지 관할 부동산 소재지 시군 읍면장에게 지자체에게 통지하고, 또 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게 이 세무제 통지하죠. 또 이 4대 공과금 기한장에도 이 부동산 이제 주소지 관할 4대 공과금 기한장에도 통지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청구하도록 되기 때문에 압류하지 않아도 이 그런 채권 신고 통지를 받은 조세 채권자들이나 공과금 기한장이 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이 전세권자보다 선순위가 있다. 이 조세가 법인세라든가 부가세라든가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이런 경우는 금액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뭐 선순위로 배당을 받으면 이 전세권자는 후순위가 되고, 그래서 이 동부센트럴 그 아파트의 전세권 5억짜리 같은 그 당시에 금액이 한 아파트 금액이 한 8억인가 9억이나 했었거든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10년 전 얘기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그 5억을 한 푼도 못 받고 날리게 된 사례가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순위 전세권자라고 배당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해서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를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채권 신고 내역을 열람 복사권이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배당 요구는 배당 절차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열람 복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복사 신청해 가지고 이제 전세권자가 선순위 조세 채권으로 인해서 전세금을 손해를 보게 됐다.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철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런 내용을 꼭 알고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그 경매나 공매 절차로 이 선세권자로서 손해 보지 않도록 돼야 되고, 또 여러분이 이제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이 그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후순위 그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말소 기준 권리 없는 상태에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니까 그 이후에 임차권은 소멸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했는데, 저와 같이 조세채권에 의해 미배당금이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선순위 전세권 설정하고 후순위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면, 하나는 민법 303조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 하나는 주택임대차법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는 이 전세권으로 말소기준 권리가 소멸시키지 못하고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미배당임 낙찰자가 생기되니까 그런 내용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오늘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